가장 중요한 게 V2L. 원래 현대기아는 이제 트럭에는 V2L이 안 없어요. 되는데 매달 40~50씩 아끼는 거면 되게 크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아이오닉이 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은 택배업을 하시는 오너분을 제가 모셔봤는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고요. 30대입니다. 네. 아니, 이 차량이 좀 희소하더라고요. 한번 차량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GS 글로벌에서 이제 정식 수입을 하게 된 BYD사의 T4K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차량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이게 전기차잖아요. 네. 이 차량을 선택한 제일 큰 이유가요. 네. 주행거리.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가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충전 속도가 보통 제가 포토 EV를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뭐 50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T4K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 시에 최대 한 100kW 미만? 한 98, 그 정도? 택배 일을 하시면은 뭐 주행 가는 거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얘는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요? 공인 인증 주행 가는 거리가 246km라고 돼 있는데요. 네. 보통 그거보다 많이 탑니다. 좀 더 네네. 나오고. 근데 택배는 좀 이제 짐을 많이 실으니까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나요? 택배 자체가 농단하시는 분처럼 엄청 고중량을 또 실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많이 실었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제가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그럼 이 차량 가격도 궁금한데 네.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 다 받고요. 네. 차값만 2,550 정도 들었습니다. 국내 전기 트럭이랑 가격 비교하면 어떤 편인가요? 제가 구입했을 때 포토번고 기준으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쌌던 걸로 기억하고 오히려 있습니다. 금액은 네. 조금 더 비싸긴 네. 하네요. 그러면 이 태블릿은 뭔가요? 제가 그 기록을 하는 걸 좀 좋아해서요. 네. 그 평소에 이제 출근 시간하고 네. 이제 처음 이제 뭐 주행 거리 네. 기록하고 그날 예상 주행 거리 트립 컴퓨터에 떠 있는 거를 제가 기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상 주행 거리하고 오늘 뛰었던 연비로 계산해 봐서 만약에 예상 주행 거리 일치율이 100%에 가까우면 100%라고 뜨고 네. 조금 못 뛰었다 싶으면 뭐 93%. 이렇게 다 기록을 하시니까 네. 주행 가는 거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 차다 보니까 저도 신뢰가 조금 안 가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네. 할만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중국차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많이 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중국차지만 선택해봐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가격도 100만 원 더 비쌌다고 했잖아요. 제일 컸던 게 주행 가는 거리도 제일 좀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GS 글로벌에서 수입을 한 거잖아요. 이제 GS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도 없고 네네. 유명한 탄탄한 기업이니까. 그래서 뭔가 네. 수입사를 보고 선택을 하신 거군요. 네, BYD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알아주는 배터리 기업이고요. 화물 공간이나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다 동일한가요? 조금씩 넓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일하다가 봤고. 네. 우와, 신기하다. 여기 안쪽은 엄청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네. 이런 부분이 그 국산 차량보다는 좀 더 넓어요? 국산 차량이 동일한 네. 특장을 하게 되면 조금 공간이 줄어들겠죠. 네. 무슨 작업을 하신 건가요? 네, 요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우와! 이런 식으로 올라가. 이게 뭐예요? 저 안에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상승탑이라고 해서요. 네. 높으면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승시켜서 일하고 이제 일 다 하면 내려서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충전하고. 네. 그러면은 국산 차량에도 택배 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작업을 원래 하시는 거군요?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네. 와, 신기하다. 네. 이런 작업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근데 택배 일 하면서 네. 좀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라서 좋은 점도 좀 있으시겠어요? 이게 정말 특장점인데요. 어떤 그 택배를 하다 보면은 아침에 작업을 하면서 네. 계속 작업장에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가끔가다 차에서도 좀 쉬어야 되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항상 틀어놓고 있어도 매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이제 잠깐 들어가서 쉬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해도 주행 가는 거리나 이런 게 좀 확 달거나 하진 않나 봐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안 먹어요. 이번에 여름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네. 8월에 구입해서 맞아요. 네. 겨울도 지내보셨잖아요. 겨울 지내봤어요. 근데 겨울에도 히터 틀고 하면은 원래는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닳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맞아요. 될까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좀 효율도 낮고 해갖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겨울 이렇게 일해 봤는데 뭐 특이하게 뭐 큰일 특수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뭐 그렇군요. 위험한 경우 없이. 그러니까 네. 맨날 하루에 한 번 이제 완속 충전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야? 한 달 유류비는? 한 달 충전비가 보통 한전에서 제가 그 승용차도 같이 전기차 하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네. 5. 그거랑 합쳐서 25만 원 안쪽으로 겨울에는. 네. 여름에는 전기료가 좀 더 싸지거든요. 네. 여름에는 20만 원 안쪽으로. 네. 이게 제가 그 네. 출연 선물로 네. 목 쿠션 아, 드린 그래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또 하루 종일 운전하시니까 네. 써보시면 편하실 네. 거예요. 한번 여기. 좀 해볼까요? 네네. 어떠세요? 좋네요. 생각보다 편하죠? 네. 네. 제가 이 차량은 처음 타봤는데 네. 국산 트럭이랑 비교해서 가장 네. 다른 부분이 네. 이 센터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가 이제 거의 여기 패드가 붙어 있는데 네. 패드랑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네, 맞아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직 국산 트럭에는 네. 거의 물리 버튼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나 네. 하거든요. 네. 온도 조절하고 하는 거는. 네네. 근데 얘는 이렇게 들어가서 좀 네. 더 세련돼 보이긴 하네요. 네. 세련돼 보이긴 하지만 네. 물리 버튼이 사실 좀 더 편하죠. 안전하고. 그럼 이걸로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T맵도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공조 조절하고 차량 설정하고. 오! 해갖고 우와, 넷플릭스도 보고 엑셀도 네. 따로 작업하신 거예요? 이게 좀 그거거든요.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좀 그 타로 아시죠? 아이폰. 네,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리고 또 한 이유가 네. 보면은 업체들 이제 몇 개 나갔는지 그런 것도 기록하고. 거의 기록하시는 게 일상이시네요. 그거 좋아해요. 네. 원래 학창 시절에 다이어리 같은 것도 좀 쓰셨나요? 전혀 아닙니다. 네. 일하면서 생긴 네. 습관이시군요. 그럼 원래는 이 네. 전기 트럭 말고 네. 이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땐 디젤로 원래 타셨던 건가요? 네, 맞아요. 디젤 탈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정숙하고요. 그리고 연료비. 택배를 하게 되면 대기해야 할 시간이 좀 생겨요. 그쵸. 그럴 때 에어컨을 마음껏 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디젤로는 약간 매연, 공회전 네.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작업장에서 디젤로 이렇게 에어컨 틀고 대기하면 욕먹어요. 그럼 사람들.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네.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죠. 네. 다들 전기 트럭으로 좀 바꾸고 싶어하는 추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네. 이번부터 소형 택배차에는 네. 아예 디젤 트럭이 이제 규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스차, 네, 가스차 아니면 전기차인데, 네. 네, 그래도 전기차를 타려면 집밥이 있어야지 제일 좀 편하게 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네. 못 타니까. 네, 그런 분들이 가스차 타고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런 주행 가는 거리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네. 승차감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른 차량들이랑 비교를 원래 해보셨나요? 비교를 해보고 구입하진 않았고요. 네. 타보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네.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좋아요. 트럭이니까 네. 더 안 좋긴 한데 그럼 예전에 탔던 디젤 트럭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봉고 1톤을 탔는데요. 봉고 3. 네. 그것도 승차감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좀 더 안 좋아요. T4K가 네. 앞바퀴가 이제 판스프림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네. 이제 무게짐, 중량짐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재 능력이 생기고 네. 대신에 승차감이 안 좋고. 네. 그럼. 어떻게 참고하시면 되냐면 네. 봉고 1.2톤 있잖아요. 네. 봉고 1.2톤 승차감이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오.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봉고나 아니면 포터 같은 경우는 네. 킹캡, 더블캡 막 네. 그렇잖아요. 이 브랜드도 그런 식으로 나뉘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네. 지금 이 세팅 하나인 거예요? 네. 오. 지금 내장탑이 네. 지금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준비 중이라고 들었고
냉탑도 좀 있으면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지금은 요 모델 카고 차량 단일 모델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무래도 이제 택배 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용품들을 가지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적재 공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제 공간이 약간씩 다 넓어요. 약간씩 다 넓고, 네. 그리고 이제 구입을 할 때 제가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요런 공간이 조금씩 넓은 것도 있고, 음. 가장 중요한 게 V2L. V2L이 달려 있어요. 원래 현대기아는 이제 트럭에는 V2L이 안 없어요. 되는데. 네. 트럭을 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장비를 이제 갖고 다니시잖아요. 네. 뭐 용접기라든지 뭐 이렇게 어. 절단기라든지 그런 거를 외부 어떤 상황에 구애를 안 받고 바로 V2L로 연결해 갖고 쓸 수 있다는 게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트럭에 V2L 되는 거는 진짜 좋네요. 네. 아이오닉 5는 언제부터 타셨던 거예요? 같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오. 이왕 집에 완속 충전기를 다는 거면 네. 승용차도 바꿔야지 좀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그럼 바꿨습니다. 원래 승용차는 어떤 모델 타셨어요? QM6. 아. QM6 가스차였는데요. 네. 그 차도 가스차가 굉장히 좀 정숙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류비도 확실히 좀 네. 덜 나오고. 네. 근데 아이오닉이 더 좋아요. 아. 네. 주행 가는 너무- 거리도 되게 길잖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오. 와, 그러면은 아예 한 번에 전기차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이게 불편한 점이 생기려면 네. 집에 집밥이 없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료비도 그 전에 봉고 탈 때는 네. 한 6, 70씩 나왔거든요. 6, 70이요? 네. 근데 지금은 차 2대 운용하는데도 네. 거의 세 배는 줄어든 20, 거예요? 25만 원 안쪽으로 어. 이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때는 디젤도 유류비가 그래도 많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도 네. 그렇게 차이가 3배 정도 나네요. 네네. 한 40만 원 정도는 네. 그 유류비에서 아끼는 거니까 그만큼 더 저금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쵸. 저금을 오. 하든 쓰든. 네. 와, 매달 4, 50씩 아끼는 거면 되게 크게 느껴지네요. 네. 근데 이제 장거리를 좀 뛰시는 분들은 네. 휴게소에서 충전 막 하시는데 네. 자리가 없다고. 맞아요. 되게 그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걱정 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하시는 일이 장거리를 뛰는 건 아니라서 네. 괜찮은가 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0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그리고 이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그런 장거리 용달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단거리 어떤 로컬 지역 내에서 택배 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고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인프라도 많이 좋아져야죠. 네, 네, 좋아지고 네. 포토본고 같은 경우도 충전 속도를 더 끌어올릴 필요도 있고 택배 하시는 분들이 요게 조금 차고가 높고 차가 조금씩 다 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골목을 못 들어가고 뭐 관절이 더 무리가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근데- 카페 같은 데에서? 네. 근데 직접 타보면 네. 뭐 체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체감이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네. 제 차를 타다가 네. 포토본고를 타는 경우. 아. 네, 그러면은 조금 상당히 낫네 그런 게 있는데 보통 이런 차를 갖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체력이 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짐도 막 들고 해야 그쵸. 되잖아요. 관절이 좀 안 좋거나 뭐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원체 이 일을 하시면서 좀 활기차게 움직이시는 분들께서는 네.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운전석이 좀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운전석이 좀 높고 아. 조금씩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재함도 조금 높아요. 네. 네. 아, 그런 차이가 좀 있군요. 네. 저희 그 T4K 타시는 분들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소라고 그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실 분들이 좀 네. 정보를 얻고 싶으면 거기 맞아요. 네, 가입하면 정보 교류하고 있어요. 아, 네.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한 170명? 아, 네. 그래도 꽤 많은데요? 네. 그럼 이 차량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그런 거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포터 봉고 EV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 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오히려 타고 있는데도 이걸로 바꾸면 더 좋다. 네. 오. 뭐 여유가 된다면. 네. 네. 왜냐면 주행거리도 네. 이제 더 음. 뛸 수가 있고 네.
그리고 V2L도 있고 여러모로 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테크에 일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네. 전기 트럭을 타면서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궁금하셨던 분들이 되게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